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축복이 될지 아니면 걱정과 불편함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될지는 우리의 준비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노후에 요양원 가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걱정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단지 건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준비, 인간관계, 그리고 정신적 안정을 포함한 모든 요소들이 노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미리 준비하고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건강은 장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산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하고 지나치게 편리한 생활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계단을 오르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는 단순한 행동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작은 노력이 쌓이면 장수의 길이 조금 더 평탄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는 노년의 삶에서 정서적 안정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두려움을 갖지 않고 기존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나누는 일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관계는 단지 외로움을 막아주는 역할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경제적 준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예상보다 긴 노후를 맞이하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젊을 때부터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장수라는 시간을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맞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재정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목표로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준비된 장수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박 씨는 은퇴 후 별다른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었고 자녀들도 독립해서 나름 여유로운 시간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상황은 예상과 달라졌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로 채운 일상이 갑자기 비어버리니 시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연금과 퇴직금은 충분할 것 같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가 점점 늘어나면서 경제적 압박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관절 문제가 발견된 이후 병원비가 꾸준히 나갔습니다. 박 씨는 젊을 때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다 보니 지출이 더 커졌습니다. 가끔은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에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은 일이라도 찾아 나섰지만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노후 준비의 부족함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준비 부족이 가져오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박 씨는 젊을 때 자신의 삶과 은퇴 이후의 삶이 같은 연장선상에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형태는 바뀌기 마련입니다.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변화, 그리고 경제적 부담은 노년의 현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경제적 독립은 장수를 축복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은퇴 이후를 위해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관리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도 필수적입니다. 질병은 예방할 수 있다면 치료보다 훨씬 저렴한 선택입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일은 삶의 리듬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고령자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성과 체력에 맞는 일을 찾는다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박 씨는 뒤늦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경제적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지만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간단한 파트타임 일을 찾으면서
재정적으로 조금씩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변화는 준비가 부족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한 결과였습니다. 노년의 삶은 그 자체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은 준비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경제적, 정신적, 그리고 건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하면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김 씨는 평소 성격이 예민하고 모든 일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작은 문제도 밤잠을 설치게 했고 가족과의 사소한 갈등도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체중은 줄고 혈압과 소화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병원을 찾았지만 원인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의사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라니 그게 가능할까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결국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연히 읽은 책에서 둔하게 살아라는 문장을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모든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때로는 무시하며 넘어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불편한 주제가 나오더라도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김 씨는 이런 변화를 통해 점차 자신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김 씨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소화 문제는 거의 사라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려는 태도는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을 뿐이라며 지금은 잘못된 일이 있어도 지나간 과거로 남기려 애썼습니다. 긍정적인 성격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반면 긍정적인 태도와 유머는 몸의 자연 치유력을 강화하고 정신 건강도 개선합니다. 김 씨가 태도를 바꾸고 건강을 되찾은 것은 이를 직접 증명한 사례였습니다.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김 씨가 웃음을 되찾은 것을 반가워했고 동료들은 그의 차분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며 더욱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나누고 싶어 지역 모임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둔하게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대충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일에는 집중하되 그렇지 않은 일에는 마음을 가볍게 가져도 된다는 뜻입니다. 김 씨는 이 삶의 태도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이 건강과 삶의 질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로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습관이 바로 장수로 가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정 씨는 오랫동안 사무직에서 일하며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상에 앉아 일했고 이동할 때도 항상 차를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체중은 점점 늘어났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 초기 진단까지 받자 그는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당장 운동을 시작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오랜 시간 운동과 거리가 멀었던 정 씨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정 씨는 처음엔 막막했지만 작은 목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갈 때는 차 대신 걸어가기로 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고 다리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계단 오르는 횟수를 늘리며 몸에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정 씨는 작은 변화들을 느꼈습니다. 체력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예전보다 덜 피곤해졌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자 그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말마다 가까운 공원에 나가 걷기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정 씨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은 정 씨의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느끼는 상쾌함은 스트레스를 줄였고 걷는 동안 주변 풍경을 즐기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공원에서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인간관계도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운동하며 나누는 대화는 정 씨에게 또 다른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건강 자산은 단순히 몸의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노력은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 씨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운동은 정 씨에게 책임감과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매일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느끼는 뿌듯함은 스스로를 더 잘 돌보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운동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작은 걸음이었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건강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정 씨가 보여준 꾸준한 노력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까운 거리를 걸어보거나 계단을 올라보는 건 어떨까요?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과정을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건강 자산은 나이와 상관없이 쌓을 수 있습니다. 정 씨의 사례는 그것이 특별한 능력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작은 실천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윤 씨는 은퇴 후 한적한 마을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윤 씨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주말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주말간 휴식을 취하고 할아버지는 무료함을 덜어내는 일거양득 선택이었죠. 거기에 더해 손주들은 할아버지께 인성교육 및 예절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윤 씨에게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요일별로 손자들이 윤 씨를 방문하도록 일정을 짰습니다. 토요일에는 첫째 손자가 와서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일요일에는 둘째 손자가 방문해 보드게임을 함께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손자들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손자들과 보내는 시간은 윤 씨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손자가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를 신나게 전하면 윤 씨는 그 내용을 듣고 질문하며 소통했습니다. 손자들은 윤 씨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 씨도 손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외롭던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윤 씨는 손자들과의 시간을 통해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손자들이 오면 윤 씨는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정리하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이런 활동은 윤 씨의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손자들과 산책을 하며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자연 속에서 걸으며 나누는 대화는 윤 씨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져다준 가장 큰 변화는 윤 씨의 정서적 안정이었습니다. 손자들과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며 작은 순간들을 공유하는 것이 윤 씨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손자들이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된 것을 느낄 때마다 윤 씨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손자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전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윤 씨에게 삶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윤 씨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손자들과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손자들은 윤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과거를 이해하며 윤 씨의 삶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소통은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단순한 만남 그 이상이었습니다. 윤 씨는 손자들과 함께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손자들은 윤 씨에게서 따뜻함과 배려를 배웠습니다. 이런 교류는 윤 씨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윤 씨의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윤 씨의 사례는 건강한 가족 관계가 노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 수 있는 정서적 안정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가치입니다. 오늘 가족과의 시간을 다시 한번 소중히 여겨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노력으로도 관계는 더 깊어지고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어디서 보낼지 고민이 되죠.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건강에도 적신호가 생기고 고독감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요양원 대신 더 독립적이고 활기찬 환경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씨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갖춰진 실버타운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했으며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점차 이 씨는 이웃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실버타운의 아침은 활기차게 시작되었습니다. 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하며 만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요가 수업에 함께 참여하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커뮤니티 모임에서는 취미를 공유하거나 간단한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독서 모임에 가입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지적인 대화의 즐거움을 다시 느꼈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소속감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웃들과의 교류를 통해 고립감을 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필요한 도움은 직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었고 응급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안심이 되었습니다.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이 씨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실버타운의 생활은 이 씨의 일상을 활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취미 활동과 워크숍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씨는 수채화 수업에 참여하며 오랜만에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얻는 성취감은 이 씨의 자존감을 높여주었고 함께 배우는 이웃들과의 관계는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씨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을 통해 노년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다시 경험했습니다. 공동체는 이 씨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주는 무대였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는 요양원 외에도 노년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후의 삶을 미리 계획하고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씨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노후를 위한 새로운 선택을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박 씨는 은퇴 후 일상이 단조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고 점심 식사 후 다시 소파에 누워있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가 노인 유치원, 즉 데이케어 센터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유치원의 첫날, 박 씨는 약간의 긴장감과 기대감을 안고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차와 다과가 준비된 공간에서 동년배들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었고 박 씨는 곧 긴장을 풀고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회적 교류의 즐거움은 박 씨를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양했습니다. 오전에는 스트레칭과 간단한 체조를 통해 몸을 풀었고 이후에는 미술이나 음악 같은 창의적인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박 씨는 손재주가 좋다는 칭찬을 받으며 오래 잊고 지냈던 미술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손을 움직이며 집중하는 시간은 단순히 취미를 넘어 심리적인 안정을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준비된 식사를 하며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강연이나 토론 모임이 열렸습니다. 특히 건강관리와 생활 팁에 대한 강연은 박 씨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년을 어떻게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배우는 시간은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데이케어 센터에서의 하루는 박 씨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여전히 마음이 가볍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박 씨는 이웃들에게도 센터를 추천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단조롭던 일상에서 벗어나 규칙적이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데이케어 센터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노년을 위한 새로운 배움의 장이자 사회적 교류의 기회였습니다. 박 씨는 이곳에서 동년배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배움을 통해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박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센터에 가는 것이 기다려진다고 말합니다. 이 경험은 박 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데이케어 센터는 노년층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건강한 일상, 그리고 배우는 즐거움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노년의 삶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은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자신의 지역에서 노인 유치원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새로운 활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정 씨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랜 회사 생활로 충분히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정 씨는 단조로운 일상이 자신을 점점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우연히 지역문화센터에서 목공의 강좌를 발견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취미로 시작했지만 나무를 다루며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작은 책꽂이를 완성했을 때 느꼈던 성취감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강좌를 들으며 자신감을 얻은 정 씨는 목공예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창고를 정리해 공방으로 꾸미고 필요한 도구를 하나씩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선물하며 작업의 재미를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품을 보고 구매를 원한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이를 계기로 공방을 작은 사업으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공방의 운영은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객과의 만남과 소통은 정 씨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은 단조로운 일상에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직위와 명예를 버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는 정 씨 스스로에게도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공방이 점차 알려지면서 정 씨는 지역 사회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역 행사에 작품을 전시하거나 강의를 요청받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며 세대 간의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과정은 단순한 작업을 넘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현역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의 역할과 명예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자신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은퇴 후라고 해서 삶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신다운 삶을 찾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가 있다면 그 길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김 씨는 은퇴 후 갑작스레 늘어난 여가 시간에 어딘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바쁘게 일하던 시절에는 주말이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막상 매일이 주말처럼 느껴지자 오히려 방향을 잃은 듯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고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는 시간이 늘어나며 스스로도 무기력해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게시판에서 무료 급식소 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지만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첫날 급식소에 도착했을 때는 서툴렀습니다. 주방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였고 이미 손발이 척척 맞는 다른 봉사자들 사이에서 자신이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배식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를 보자 걱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맛있게 드세요라고 건넨 한마디에 고맙다고 웃으며 답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김 씨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봉사를 정기적으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급식소에서 만난 봉사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일하는 공간은 김 씨에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줬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작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일하는 시간은 김 씨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급식소 활동 외에도 김 씨는 지역 복지관에서 노인 돌봄 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었는데 오히려 김 씨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느꼈습니다.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얻은 교훈과 감사의 표현은 김 씨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 자신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김 씨의 신체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봉사를 위해 나서는 일이 김 씨에게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줬습니다. 짧은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고 주방에서 몸을 움직이며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이 됐습니다. 의사로부터 활동적인 생활이 혈압 관리와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김 씨는 자신에게 더욱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다.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삶의 의욕을 되찾게 했습니다. 봉사활동은 김 씨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일상이 됐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봉사활동이 단순한 선행을 넘어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와의 연결이 단절되기 쉬운 나이에 새로운 소속감을 느끼고 활력을 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봉사를 통해 김 씨는 자신도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의는 단순한 기쁨을 넘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윤 씨는 은퇴 후 스스로의 노후를 철저히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친구는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며 자녀들에게 큰 돈을 도왔지만 정작 본인은 생활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이런 상황을 보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씨는 기존의 아파트에서 계속 지내기로 했습니다. 핵심 지역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었고 그 덕에 윤 씨의 재산 가치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처음에는 아버지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며 서운해했지만 윤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안정된 삶을 살아야 너희에게도 걱정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을 자녀들에게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 씨의 선택은 점점 빛을 발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 덕분에 윤 씨는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도 윤 씨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집 근처에는 공원과 시장, 병원이 가까이 있어 일상생활이 편리했고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며 윤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윤 씨의 아파트는 자녀와 손자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되어 가족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윤 씨는 자녀들에게 큰 재정적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가족 간의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윤 씨가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자녀들에게도 안심을 주었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를 보며 자녀들은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윤 씨의 자녀들은 윤 씨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런 선택은 윤 씨의 정신적 안정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금전적인 압박 없이 여유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었고 은퇴 후에도 다양한 취미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윤 씨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주 열리는 독서 모임에 참여했고 근처 복지관에서 열리는 강좌에도 나가며 새로운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윤 씨의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었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윤 씨는 가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자녀에게 무조건 퍼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윤 씨의 말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친구는 윤 씨의 조언을 듣고 자녀에게 거액의 돈을 지원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윤 씨의 말이 친구들에게도
깊이 와닿았습니다. 윤 씨의 이야기는 금전과 장수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윤 씨처럼 자신의 삶을 지키며 노후를 준비하는 태도는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퇴직 후 박 씨는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바쁘게 달려온 삶이 끝난 뒤 찾아온 여유는 오히려 박 씨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늦잠을 자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이 쌓일수록 점점 공허함이 커졌습니다. 박 씨는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자신을 갉아먹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친구의 권유로 근처 마을에 있는 작은 주말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농장을 둘러보던 박 씨는 텃밭에 심어진 채소와 과일을 보며 오래된 꿈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 작은 땅에서 직접 채소를 키워보고 싶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 꿈은 잊힌 지 오래였지만 주말 농장을 둘러보는 동안 박 씨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마을 주민의 도움으로 박 씨는 한평 남짓한 작은 텃밭을 분양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주민들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텃밭으로 향해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몸이 무겁고 어색했지만 땅을 만지며 흘리는 땀은 점차 박 씨에게 묘한 만족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달 뒤 심었던 상추와 고추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작게 돋아난 잎을 보며 박 씨는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조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작은 밭은 단순히 채소를 기르는 장소가 아니라 박 씨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자라는 작물들을 보며 박 씨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 씨는 이웃 농장 주인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이웃들은 서로 작물 키우는 팁을 나누고 수확한 채소를 교환하며 교류했습니다. 박 씨는 텃밭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수확 축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 시작했던 농장이 이제는 박 씨에게 새로운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주말 농장은 박 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은 신선하고 비용 부담이 적어 식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박 씨는 재배한 채소를 가족들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주말 농장에서의 소소한 수익은 경제적 안정감에도 기여했습니다. 박 씨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텃밭에서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 일은 단순한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주는 활동이었습니다. 박 씨는 점차 일상생활에서 활력을 되찾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크고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시도와 행동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말 농장은 박 씨에게 경제적 여유와 정신적 만족을 함께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박 씨는 텃밭을 통해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조언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관계, 경제적 안정은 이를 위한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오히려 고통과 외로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 자산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습관부터 만들어 보세요. 건강은 시간이 지나도 자신을 지켜줄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외로움을 예방합니다.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동호회와 같은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삶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경제적 독립은 노후를 준비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기보다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건강한 재정적 경계를 지키는 것은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큰 것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주말 농장 가꾸기나 소소한 경제활동으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큰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나중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행동들이 나중에 자신을 지탱해주는 큰 기둥이 될 것입니다. 텃밭에서 자란 작은 상추 한 장이 마음을 바꾸고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노후를 위해 한 가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의 계단을 한층 더 올라가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새로운 활동에 도전해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간단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준비된 장수는 단순히 시간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며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